해야 하는 걸 다 아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매출이 줄어든 뒤로 아침마다 셔터 앞에 한참을 서 있게 된다는 말씀을 저는 상담실에서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온 분들 중 상당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게으름을 탓하다가 더 깊이 가라앉으셨습니다. 무기력에 뿌리는 의지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서초구 강남역 인근 강남 최면 심리상담센터 지안에서는 최면 심리상담과 감정자유기법 EFT를 함께 사용해 그 자리를 찾아갑니다. 최면은 WHO와 APA에서 그 효과를 인정받은 심리상담 기법이고 EFT는 보건복지부에서 인정받은 심리기법입니다. 연인 임가명은 40대 플로리스트였습니다. 손님이 줄고 매출이 내려앉은 시기가 이어지면서 눈을 떠도 몸이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는 날이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하실 수 있는 건 다 하신 뒤였습니다. 회복 사례를 찾아 읽고 강의를 듣고 밤늦게까지 후기를 넘겨보셨습니다. 그런데 정보가 쌓일수록 자신만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늘어나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한 회기에 3시간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급히 답을 건네기보다 그 답이 왜 마음에 닿지 않았는지부터 들여다볼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첫 회기에서 저는 기법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마음에 어떤 느낌이 있느냐고 여쭈면 대답은 늘 원인 분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정연한 설명이야말로 감정에 닿지 않으려는 오래된 방어였고 연인임을 여기까지 버티게 해준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셔터 앞에 아침으로 돌아가자 명치가 돌덩이처럼 굳는 느낌이 올라왔습니다. 감정의 주관적 강도는 9점이었습니다. 그날은 손날을 두드리며 6점까지 함께 다독이는 데서 회기를 마쳤습니다. 두 번째 회기부터 연인님은 매일 30분씩 감정 노트를 쓰셨습니다. 마음에 걸린 기억을 적고 그 감정을 스스로 두드려보는 양식인데 처음 보내주신 노트에는 감정 대신 원인 분석이 빼곡했습니다. 저는 그 성실함을 먼저 인정해드린 뒤 그때 몸의 어느 자리가 어땠는지 한 줄만 덧붙여 보시자고 부탁드렸습니다. 그 한 줄이 붙기 시작하면서 셔터 앞 아침의 6점은 그날 0점까지 내려갔습니다. 회기를 거듭하며 저는 그 느낌을 다리 삼아 더 이전으로 안내했습니다. 셋, 둘, 하나. 연인님의 호흡이 얕아졌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부엌 문턱에 서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식탁에서 같은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세고 계셨습니다. 아이가 조심스레 소매를 잡자 어머니는 돌아보지 않고 손을 살짝 뿌리쳤습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숫자를 놓치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아이는 두 가지를 동시에 삼켰습니다. 내가 뭘 해도 이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도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 성인이 된 연인님이 그 아이 곁에 앉아 손날을 두드렸습니다. 엄마가 무서웠던 걸 안다고 네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고 말해주었습니다. 9점이던 감정이 6점, 4점으로 내려갔고 3점에서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너는 그냥 있어도 괜찮은 아이라고요. 마지막 1점이 남았을 때는 눈동자를 천천히 움직이도록 안내했고 그 장면은 0점에 닿았습니다. 이후 회기에서 마음 한쪽의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내가 감시를 그만두면 이 사람은 다 잃는다고요. 부엌 문턱에 그날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잠들지 못한 자리였습니다. 셔터 앞에서 몸이 굳었던 건 의지가 꺾여서가 아니라 그 오래된 경보가 더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전원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수고와 두려움을 깊이 이해한다고 함께 두드려주자 나도 자고 싶었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자신을 무너뜨린다고 여겼던 것이 실은 자신을 지키려던 마음이었습니다. 마지막 회기에서 손님이 없는 오후를 미리 떠올렸을 때 강도는 1점이었습니다. 이제는 문을 열고 물을 갈고 첫 다발을 묶는 아침을 보고하십니다. 무기력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 켜져 있던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숫자 앞에서 비슷한 무게를 느끼고 계신다면 서초구 강남역 인근 강남 최면 심리상담센터 지안에서 그 신호를 함께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